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강남 아파트 토어제가 해제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충격적인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해제됐었던 지역들을 다시 토어제로 지정하는 한편에 기존에 원래 빠져있던 지역까지 함께 규제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같은 충격적인 추가 규제책까지 예고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일단은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을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작년에 보합에서 0.20%까지 15주가량이 소요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7주 만에 도달할 만큼 정말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 중심은 강남 3구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규제책들은 모두 다 똘똘한 한 채로 뭉쳐라 이런 식의 정책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토어제까지 해제하니까 갭 투자로라도 강남 끝자락이라도 잡아보자라는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심리 지표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자 특성 분석을 해봤더니 갭 투자의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래서 실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는 낮아지는 모양새가 좀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또 유동성이 많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든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들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인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담겼나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이 일대에 있었던 대치라던가 삼성 이런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규제가 돼 있었고 반포 같은 지역들은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역효과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확대 지정을 했냐면 강남, 서초, 송파, 거기다가 용산까지 이 4개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나홀로 아파트 안 빠지고요. 4층짜리 아파트 안 빠집니다. 모든 아파트라는 건축물 대장의 명칭만 달려있으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돼요. 지역으로 보더라도 송파의 끝자락인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방이동 같은 외곽 지역이어서 오히려 동작, 성동 같은 지역보다도 가격이 싼 아파트들 전부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나타날 만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 모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아파트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다 묶이게 됩니다. 언제부터 묶이냐면 3월 24일 이후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전부 다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적용 기간은 6개월로 한시적으로 잡아놨지만 이거 무한정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해제를 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도달할 때까지는 무기한 연장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도 필요시 지정 연장 적극 검토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조정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이게 모두 다 적용이 됐었냐면 2017년 파리 대책 때 종합대책의 성격으로 조정지역, 투가지구에 투기과열지구, 토어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됐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투더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때 썼었던 규제안을 서울시 전역에다가도 지정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면 양도세 중과에 취득세 중과, 거기다가 청약 재담첨 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거기다가 대출 제한까지 이 모든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 이제는 수직 이동뿐만 아니라 수평 이동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규제 관리 강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적용될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시중대출 관리 강화라는 방안으로 자율관리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전세자금 대출 관리, 거기다가 추가적인 대응안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냐면 현재도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시행 검토됐었던 규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의 대출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입하는 것조차도 막겠다는 얘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원룸이라도 하나 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주하려는 집의 전세자금 대출 시행도 안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로 후순위 대출 안 되고요. 대환 대출까지도 막을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시중은행들은 이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대출 수요자에게 전이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시중은행이 현재에도 어떤 식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있냐면 한 지점이 요새는 지점도 많지가 않잖아요. 한 지점당 매매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총량 한도를 30억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게 5대 시중은행 한 군데가 지금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도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출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 지점 하나당 내줄 수 있는 매매와 전세 대출의 건수 합계가 많아야 4-5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집을 쉽게 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금융이라던가 상호금융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금융위에 대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신규 규제책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책도 일부 같이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껴놓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자유롭게 거래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 풀어주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요 억제책만 나오고 공급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았었던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21년도 사이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말기에 다다르는 그 기간까지의 대출 규제의 모든 규제책들이 지금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시 시행될 우려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규제안이 지금 발표가 된 건데 그중에 실제 시행된 거는 토지를 다시 지정하는 거, 이 부분이 하나예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역시도 지금 명시적으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만큼 언제가 될지 모른다. 조금 더 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가지구 신규 재지정 검토 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수직 이동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까지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금융 규제, 이 부분 상당히 무서운데 이게 단순히 다주택자 대출 안 내줘요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대출 한도 줄일 거고요. 지점별로 이제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해의 총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의 모양새로 봐서는 상반기에 각 지점별로 할당된 금액 거의 다 써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이 닫힌다. 이 문 닫혀버리면 거래 절벽 다시 올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실수요자 중에서 좀 급하신 분들 미리부터 상반기부터 대출 시행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 대출 시장 문 닫히게 됐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계획 철저하게 짜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상품 종류별,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죠. 모두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지역별 상황이라던가 상품 종류별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모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아파트라고 하면 다 묶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 발표할 때 정말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책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단기적인 불만 끌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침체되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들 있죠. 비아파트 시장들과 더불어서 뭘 풀어줘야 되냐면 지방시장들, 이런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중과 같은 부분 폐지하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투자 대안들이 좀 열리면서 이런 대안들로 수요가 어느 정도 분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은 정책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